2020년도 부동산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 금리, 시중의 유동자금, 국내의 경제 동향, 경제 성장률, 통화량, 환율, 부동산 사이클,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요인들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할 수 없고 또한 정부에서 해결할 수도 없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들로서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 입주 7년 미만의 새 아파트는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실수요자가 많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풍기 현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50% 선으로 아직도 잠재 대기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신규 아파트 분야에 관심이 매우 높아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6%이고 서울은 98% 선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주택 소유율은 55.9%이고 서울은 49% 선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입주 7년 미만의 새 아파트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12%에 불과하여 대기하는 실수요자가 풍부합니다. 인기가 많은 7년 미만의 서울의 새 아파트는 서울 전체 주택이 5.1%에 불과해 새 아파트 희소성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금리.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2020년 상반기에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환율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격 변동 요인입니다. 금리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하나에서만 금리를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향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저성장, 저금리의 기조는 국내적인 현상입니다. 시중의 유동자금.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인한 1100조 원이 넘는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7조 원의 토지 보상금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45조 이상의 풍부한 자금이 추가로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 세 가지 부동산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할 수 없고 또한 해결할 수도 없는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동산의 시장 원리입니다. 국내외 경제 동향. 첫째, 세계경제.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세계 경기 반등을 이끌었던 투자 수요가 일단락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의 빠른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에게 패권이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미중 간의 극적인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역 제재와 이에 따른 교역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3.1%, 올해는 2.29%로 둔화될 전망이다. 두 번째, 국내 경제. 세계 경제 하향세가 교역과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고 다른 제조 국가들의 중간재와 자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며 내고재 등을 중심으로 소비 활력을 더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저성장 기조와 함께 0%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가 2%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경제 성장률은 2019년 1.9% 대비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9년 및 2020년의 경제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량. 광의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와 같이 통화량과 부동산 가격 지수는 우상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광의 통화는 2000년 1월 677조에서 2019년 1월 2717조로 늘어 19년 동안 증가폭이
300%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00년 1월 31.7에서 2019년 1월 100으로 늘어 19년 동안 증가폭이 215%에 달합니다. 19년 동안 광의 통화량은 연평균 7.6%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는 연평균 6.2% 상승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자산 가격도 동반 상승합니다. 2020년도의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 상승률세와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확장적인 기조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환율.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환율은 금리와 함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야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시중 유동성은 은행으로 흡수됩니다. 이러면 금리 상승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부동산은 힘들어집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은 악재가 됩니다. 2020년도는 국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250원에서 1300원 선에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 미일중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위기를 말합니다. 첫째, 북핵 위협. 남북 화해무드가 깨지고 미북 협상이 교차 상태로서 북핵 위험 수준이 날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일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은 계속적인 이슈가 될 내용이니 경제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미중 무역 전쟁. 투자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 금융전쟁으로 비화했기 때문에 패권 경쟁이 전초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예민한 경제 현안입니다. 부동산 경기순환 사이클.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거래량 변동 관계를 6개 국면으로 구분한 벌집 모양의 부동산 경기순환 사이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경기순환 사이클의 제3국면에 가깝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제1국면에서 제6국면까지를 10년으로 보면은 2013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 동안 대세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5년을 주기로 상승기와 하락기를 반복하는 부동산 5년 주기설과도 같은 국면입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5년을 주기로 대세 상승기와 하락기를 반복하며 부동산 억제책과 부양책을 번갈아가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국면 회복기 경기 호조.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경기 호조로 실수요 증가. 규제 완화책 유지, 주택담보대출 확대. 제2국면 화랑기, 경기 둔화 조짐,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 지속으로 가수요자 가세. 매도자의 가격 상승 기대로 매물 감소. 저수의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제3국면 침체 진입기, 경기 침체 가시화, 가격 보합, 거래량 감소. 경기 침체와 실수요 감소로 수급 균형, 현재 가격에서 매도자 매수자 공방. 제4국면 침체기, 경기 침체 본격화,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제1국면에서 2국면의 분양 물량이 입주 시작으로 공급 과잉, 불황 심화로 실수요자와 가수요 이축, 규제책 수위 조절 및 부분적인 완화책. 제5국면 불황기, 경기 저점 탈피 조짐,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가격 하락세 유지로 수요 위축세 지속. 제3국면의 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와 현재 주택가격에 대한 바닥 인식으로 조금씩 거래 성사. 제6국면 회복 진입기, 경기 회복 가시화, 가격 보합 거래량 증가, 경기 회복으로 실수요 증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책 확대. 2020년도 부동산 전망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다양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가격 변동 요인이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인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100% 정확하게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지역별, 업종별, 종류별, 투자 목적별로 투자 대상이 너무나 많고 또한 부동산 시장 전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또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하여 전망을 하여 보겠습니다. 2020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앞에서 분석한 부동산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부동산 상승 요인은 첫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두 번째, 초저리 금리 수준, 세 번째, 대기 중인 많은 잠재 실수요자, 네 번째, 4월 총선거 등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 하락 요인은 첫째, 너무 오른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2013년 4억 6,700만원에서 2019년 8억 8천만원으로 배 정도 급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경기 둔화 예상. 세 번째, 디플레이션 우려. 네 번째, 부동산 사이클의 하락 국면. 다섯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 여섯 번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억제책 등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 전망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대세 상승장에서는 악재는 사라지고 호재만 부각이 되고 반대로 대세 하락장에서는 호재는 사라지고 악재만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의 종합적인 분석과 같이 2020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 요인보다 하락 요인이 더 다양하고 우세하여 하락 압력이 더욱 강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를 최고점으로 하여 보수적인 투자를 유지하며 주식시장과 연동하여 장세를 분석하고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선택하여 과감하게 매도를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격언에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또한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다마 들을 격언입니다. 바닥에서 사서 상투에 팔면 좋겠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매매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